진주 평론 위클리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전 부산일보 기자실에서 서부경남본부장을 역임하신 우리 이성규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잘 되셨습니까? 네. 뭐 지난주에는 뭐 다리도 아프고 축제 보내라고 뭐 축제 끝나서 좀 홀가분하고 내가 하는 축제는 아니지만 시민으로서도 좀 홀가분하고 좀 일상을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0월 축제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죠? 이제 조금 지역도 좀 조용할 거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이슈는 먼저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있습니다. 이게 경남도 의회에서 이 조례 폐기를 했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먼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을 대충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경남도 의회가 지난 10월 15일입니다. 15일 임시회를 개최하고 이 조례를 폐기를 했습니다. 62명 중에서 찬성이 46명, 반대가 5명, 기권이 11명이었습니다. 예. 일단 뭐 이 그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그 관련 조례를 폐기한 건 아마 최초라고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농촌 지역의 교육 문제는 인구 문제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차피 우리 교육이 지금 학교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사회 전체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 교육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는데 이게 이제 정치 바람을 타고 또 이 정치권이 주도권을 누가 지내에 따라서 이게 또 세월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만들어진 게 아마 앞에 우리 도지사 시대 때나 그 지금 야당이 다수당일 때 만들어진 거 아닌가 싶은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또 선거를 통해서도 지금 여당이 옛날 여당에서 여당으로 다시 바뀌고 하니까 그 영향 같기도 해요. 보니까 굉장히 좋은 취지의 교육 지원 제도였는데 근데 이제 이 조례를 폐기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주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마을 그게 마을 배움터에 이제 강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을 강사가 현재 그 박종훈 교육감이 그 후보 시절에 그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선을 했답니다. 지지선을 했고 또 그다음에 또 일부 창원 도의회의 주장이긴 한데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또 3년 동안 마을 강사로 또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이 되고 가치 교육 시행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좀 폐기가 돼야 된다라고 도의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시행 중인 제도를 그럼 폐기하는 거 폐기되는 거죠. 아니 조례만 폐기되는 게 아니고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뭐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사업이 이제 중단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진짜 교육 농촌 교육에 특히 마을 공동체 교육 공동체 같은 경우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마을 전체가 내지는 뭐 지역 공동체가 아이들 교육을 함께 동참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이게 이제 광역 자치를 하고 있는 교육계에 정치 바람이 들면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도. 뭐 정치가 좋은 쪽으로 좀 이렇게 영향을 끼치면 또 상당히 좋아지는데 또 그와 반대로 또 이런 또 폐단 같은 경우도 좀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교육 부분은 아직도 정당 정치를 비롯하고 중립성을 가지도록 했는데 실제로는 이번에 뭐 서울시 교육감부터 보면 보궐선거 보면 내가 뭐 진보 쪽 아니면 뭐 우파 쪽 이렇게 관리해서 정치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계에도 사실상. 그런데 이 조례는 사실 그 우리 시골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 시골 돌봄 교육 뭐 이런 형식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단 교육의 질을 좀 높이는 그런 제도고 어떻게 보면 또 그 지역을 살리는 그런 일이기도 하거든요. 이 조례 감소에 자체가. 예. 그다음에 교육 문제 심각해지는 교육 문제에서 지역 사회가 나선다 교육에도 이런 취지로 만든 거였는데 하여튼 정치의 영향이 미치면서 이게 지금 조례가 폐지되는. 그다음에 이제 도의회가 앞에 도의회 앞의 기수의 도의회는 또 민주당이 다수였거든요. 네. 의장도 그때 민주당이었고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다 보니까 요 앞에의 그 민주당 위주의 도의회에서 만든 조례안이 또 여야가 바뀌다 보니까 또 폐지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뭐 정치적 그 어떤 구도상에서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일단은 이제 도교육청에 일단 정치권 자체에서 이제 그 문제를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에서도 이게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인식을 하고 쇄신 방안을 좀 제시를 하고 진행을 했답니다. 뭐 강사의 뭐 정치 중립이라든지 확액서까지 받고. 그런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조례가 폐기된 이유는 그러한 이제 쇄신 방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사실 이제 요 조례 폐지되고 나서 이제 관련된 교육 단체라든지 시민 단체 그래서 사실 반발이 좀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뭐 당연하죠. 네. 예, 뭐. 그래서 이제 그때 도의회 입장을 한번 보니까 정규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달에 조례 폐지안을 공고를 했는데 뚜렷한 의견 제시가 없던 경남교육청이 뭐 오늘 대책을 들고 왔다. 그래서 너무 늦었다. 하지만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아이들이 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가 폐기됐는데 경남도 교육청에서 이제 이 제기를 제의 요구를 할 수 있죠. 20일 이내에 제의 요구를 이제 하면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도의회 구성을 보면 앞전 의회와는 달리 국민의힘 국민의힘 소속의 도의원들이 대부분이고 그 이제 요 앞에 도의회를 차지했던 의장으로부터 뭐 했던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소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 의견을 하더라도 힘들지 않나 존속되기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예측되네요. 그때 당시 그 폐지 조례안이 도의회에 올라왔을 때 우리 진주의 도의원이 4명입니까? 5명입니까? 5명인데 그중에 유일하게 그 폐지 반대를 한 도의원이 있습니다. 그 정재욱 도의원이 혼자 이 조례 폐지안에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인데요. 네, 국민의힘 소속인데 뭐 나머지 의원들은 다 찬성을 했고 물론 뭐 이 부분에 어떻게 뭐 평가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교육에 있어서는 저는 정치가 거기에 관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도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실상 선거 때가 되면 내가 여야가 뭐 도교육감 선거 때 보면 여야 진보좌파 쪽과 우파 쪽 후보로 나뉘어서 뭐 명확하게 갈려서 이렇게 선거를 치르고 있죠. 뭐 양비론이 아니라 그 일단은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게 만든 그런 분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그냥 어떤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만약에 그게 정치적 잣대가 맞다면 잣대를 대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교육의 기회를 뺏어간 부분도 좀 반성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에 대한 뭐 대책이나 이런 게 제대로 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지금 현 교육감 또 교육감이 앞에 지금 3선째인데 이 제도를 만든 분이단 말이죠. 만들었던 분이고 한데 근데 이제 그 예산권을 쥐고 있는 또 경남도 의회는 지금 현 박종훈 교육감과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힘 소속이 다수당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견 충돌 시에 참 이게 어떻게 이
어떻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뭐 기능이나 또 이게 참 깝깝하지 싶은데. 저는 네. 뭐 개인적으로 이게 이 사안은 이게 그 시골 지역뿐만 아니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훼손을 하는 것보다는 제도가 약간 잘못됐다면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완전히 원천 차단하는 이런 행위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체가 누구냐? 이거 이제 교육의 주체 교육을 받는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도의회든 도교육청이든 두 양측이 판단 내지는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제2요구가 되고 경남도 의회가 어떤 판단을 하든지 간에 그 결론이 나오면 다시 한번 그 위클리 이슈에서 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그 진주 대첩 역사공원 운영 조례안이 보류가 됐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최민국 의원이 오셔가지고 좀 자세한 내용을 소개를 아마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진주 대첩 역사공원 운영 조례안을 진주시가 발의를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상임위는 통과됐는데 본 회의에서 이 보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최민국 시의원이 보류 동의안을 제출을 해서 전체 22명의 시의원 가운데 찬성이 15명, 반대 7명 으로 보류안이 가결됐단 네, 말이죠. 보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일단 뭐 진주대첩 역사공원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운영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좀 자세히 살펴보고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좀 이따가 우리 최민국 의원 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저 서부시장 현대화 그 했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혹시? 네, 한 바퀴 돌아봤는데 예. 우리 주변에 이제 가면서 돌아보고 지금 요 앞에까지만 지금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 앞에까지만 해도 주차장을 거의 무료로 개방하고 해서 예, 예. 예, 본곡동 서부시장 쪽에 뭐 밥 먹으러 갈 때 차를 공짜 주차도 하시고 공짜 주차도 하고 했는데 그거까지는 좋은데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알까 보통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하면 지금도 우리 그 국수집 세 개인가 하고 뭐 빵집도 있고 한데 그거는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현대화가 안 돼. 현대화 서부시장 본래 서부시장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죠. 제외되어 있는 부분. 이제 그걸 우리는 전부 서부시장이라고 통틀어서 이야기하는데 그 왜 서부시장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안 된다 그러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은 서부시장 하면 그 일대 본곡 노타리를 주변에 한 옛날 서부시장의 공설시장 구조물 돼 있는 그거 외에 그거에 다 포함한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현대화된 부분은 앞에 분양이 안 돼 가지고 뭐 지역에 또 흉물로 남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있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들어보니까 11월 달부터 또 뭐 메디컬 센터 일부 병원하고 몇 개에 뭐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몇 개 팔렸다는 소문도 있고. 근데 일단 서부시장은 그 민간 법인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뭐 진주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사실상 그 뭐 우리 진주시에서도 뭐 서부시장 현대화 했다고 막 거창하게 홍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냐면은 이 현재로서는 입점료, 임대료가 이제 너무 비싸다는 거죠. 평당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하니까 뭐 그런 공간에 뭐 월세 뭐 몇백씩 주고 들어가가지고 그 영업을 하실 분들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뭐 현주소는 그렇고요. 근데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저는 이제 이런 그 서부시장 현대화처럼 이제 거창한 건물을 지을 때 그 입점 수요라든지 시대적으로 이런
이 상업 공간 이런 건물들이 과연 이 지역에서 얼마만큼 잘 될 수 있는가 하는 뭐 수요 예측, 공급 예측 이런 부분들에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어놓고도 현재 계속 공실률이 그 아마 최대인 것 같거든요. 핵심 도시도 뭐 어쩌고 되고 한데 중앙시행도 한 20%대 가까이 되는데 여기는 뭐 거의 7, 80% 넘지 않습니까, 그죠? 최근 들어서는 하여튼 뭐 주변에 물어보니까 11월 달부터 거기에 메디컬 센터하고 뭐 약국하고 몇 개 팔렸답니다. 팔려서 11월 달부터 들어온다 그러고 또 일부 식당도 뭐 들어온다는 말도 있고 그 뭐 민간에서 하는 거니까 이는 뭐 공적인 부분은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뭐 어쩔 수는 없는데 뭐 사실 거기 그 서부시장 그쪽으로 뭐 옛날에는 그게 한 1945년경 그때쯤 아마 생긴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물론 뭐 현대화된 건물들이 들어오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시대가 이미 그런 걸 원하고 있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뭐 어쩔 수 없이 그 너무 노화돼 가지고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것도 뭐 여러 수십 년 한 50년 됐을 겁니다. 지금 현대화를 추진한 그 부분은 현대화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주변에 지금도 장사하고 있는 지금 시장 골목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외돼 있어서 북적북적하더라고요. 그거는 제외돼 있어서 그거까지 다 포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상했다가 이 부분만 딱 하니까 뭐 시너지 효과가 좀 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현대화랍시고 막 번지르한 건물만 짓는다고 그게 현대화가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서부시장 하면 바로 딱 생각나는 건 뭡니까? 우리 냉면, 부산 냉면. 그리고 거기에 앉아 우리 그 옆쪽으로 보면 또 뭐 여러 가지 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수집, 뭐 게장거리, 뭐 그런 거는 좀 그대로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현대화는 좋지만 그 서부시장이 가진 특성이라든지 문화적 특성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사전에 좀 고려를 해서 주변에 지금 완전히 저는 그 신동 옛날 동네 새 동네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완전히 그냥 그 분리되어 있는 듯한 서부시장 자체가 그런 느낌이 든다면 아이 뭐 서부시장 그거 가는 것보다 이번에 그 어디죠? 저기 저 스타필드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스타필드 그 신세계 스타필드 빌리지 진주에 들어오면 뭐 다른 그 대형 쇼핑몰이나 이런 데도 굉장한 타격이 있다라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마 뭐 서부시장은 뭐 더 타격이 크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만 조금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서부시장 현대화는 잘 했는데 좀 공실이 많고 좀 제대로 되지 않다는 측면이 좀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또 뭐 그냥 비워놓지는 않을 것이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또 새로운 또 대체 방안이 나오겠거나 또 뭐 임대료가 내려가면 임대료나 뭐 분양가가 내려가면 뭐 들어갈 업체가 있고 하겠죠. 그런데 물어보니까요. 제가 저번에 그 혁신도시 쪽에도 공실률이 제법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분양가가 높아서 사람이 안 들어오는데 왜 분양가를 내리지 않느냐라고 제가 한번 전문가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돈이 많아서 내릴 필요가 없답니다. 내려주면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내린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돈 없으면 진주 살기 힘들구나. 그래서 진주에 옛날에 돈 있으면 진주 살기 좋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그 서부시장이 그 한때 우리 서부 지역의 물물시장, 물물거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공간 안에만 해도 진주의 또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화들이 살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서부시장하고 같이 좀 엮어져 가지고 다시 한번 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우리 본부장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 내용인데 최근에 그 카이 연구개발센터를 뭐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진주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천시 의회에서는 당장 적극 대응해야 된다. 뭐 굉장히 심히 유감이다. 뭐 이런 5분 발언이 또 곧장 바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한편으로 보면 뭐 진주시의 양시의회가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한다라는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한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카이라는 회사에 맡기나야죠. 이걸 지역에서 뭐 유치한다고 해서 카이가 저기 가고 예전에 그 생각 안 납니까? 우리 그 MRO 단지 그 지금 여기 그 뭡니까 캠스가 있죠. 그 우리 비행기 항공기 기체 수리 캠스 이제 그게 뭐 캠스 공장을 청주로 가지고 청주광으로 갖고 가느냐 아니면 또 인천에서는 아직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인천. 그래서 지금 사천 카이 자회사인데 캠스 여기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두고도 사업성 면이나 뭐 발전성 면을 보면 뭐 어디로 가야 된다 뭐 이래 하는데 또 사천스는 그게 또 하나의 회사인데 여기 있는 회사를 왜 다른 데로 가지고 뺏긴다는 의미 때문에 반발도 엄청나게 하고 했는데 카이의 판단에 맡겨주는 게 맞다. 근데 보면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국립 경남국악원을 사천에 유치해야 된다라고 그 하는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산청에서 그 기상국악당에서 국립 경남국악단을 경남에 유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미나도 이제 했었고 한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 물론 국립 경남 국악단이 들어온다고 해서 꼭 진주에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시설들이 지역에 유치가 되면 다방면으로 여러 측면에서 이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보니까 사실은 진주가 국립 경남국악단 그 국악원 같은 경우에는 진주도 충분히 유치할 만한 자격이 되거든요. 그런 자격 측면 그리고 우리 지역의 또 좀 발전적인 측면 그런 측면에서는 또 시의회는 또 우리 또 시민들의 대표니까 뭐 충분히 저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고 특히 정치적으로 또 뭐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정치인들의 또 주장이나 내지는 뭐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서는 내세울 수 있는 문제지만 인접한 두 지역에서 이렇게 막 이걸 하나를 가지고 안 그래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통합 문제도 있었고 또 그 전에는 또 항공 국가산단을 두고 또 진주시와 사천시가 한바탕 또 갱론을 벌이다가 양쪽으로 째진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좀 찢어져 있잖아요. 찢어져 가지고 그게 왜 그렇게 참 나는 참 중간에서 보면 이게 그 한 곳에 있어야 될 게 두 개를 나눠주면 이게 효율성이라든지 그래 놓고는 또 뭐 각자 걸 주장하면서 또 통합을 인하게 이야기하고 그건 또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이게 뭐 저번에 뭐 사천에 우주항공학과 뭐 창원대 개설을 한다는 뭐 그런 거라든지.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의 지역 발전에 유리한 부분들은 뭐 최우선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뭐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물론 크게 보면 경남 전체의 지역 균형 발전을 또 이뤄내야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의 입장으로서는 또 당장 지역이 또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 충돌은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이런 주장들이 좀 더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뭐 물론 우리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좀 단순한 주장에 그칠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주장들이 그 향후에 굉장히 지역으로 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나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를 하나를 만들라 그래도 최종 조립 라인 본사가 있는 내지는 뭐 최종 조립 라인 있는 공장 외에 전국에 있는 부품 회사들이 납품을 하잖아요. 비행기를 만드는데 심지어 자동차에 100배쯤 될 것인데 부품이 그걸 한 지역에서 다 하겠다. 몇만 개라고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우리 맨날 이제 사천도 마찬가지고 한데 뭐 앞으로 미래의 뭐 시애틀을 꿈꾼다 하는데 시애틀 가봤냐고. 이 얘기는 안 가본 사람 잘 알잖아요. 서울도. 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이걸 다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요 앞에도 뭐 카이 산청 공장이나 카이 뭐 저주
고성 공장 하는데도 사천 지역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거든요. 왜 사천에 안 있고 가느냐고. 그런데 생각해보라고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도 전국에 있는 부품에서 전국에 있고 전국에 있는 부품을 만드는데 그 비행기를 최종 조립 라인이 여기 있으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 큰 메리트인데 뭐 부품 공장 그 하나 뭐 옆에 간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타격이 있느냐. 일단 키우려 그러면 부품 공장이 아니고 일단 전종현 의원 이야기는 이제 카이 그 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센터를 좀 유치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주장을 들어보면 현재 그 진주시 역점 사업인 카이 해제닉 비행센터 있고, 그럼 AAV 실증센터, K 아르미스 전진기지 등과 아마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진주에는 이런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주항공청과 아까 말씀대로 사천에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진주는 그럼 어떤 우주항공 산업과 관련돼서 어떤 특화된 사업들 혹은 연구개발센터라든지 이런 걸 유치를 해가지고, 사실 이제 진주를 보면은 뭐 정주 여건이라든지 통근 여건이라든지 뭐 교육 여건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나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주장의 근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려를 표명을 했고, 사천시가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카이의 어떤 의사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그렇죠. 있기 카이는 때문에 카이가 이제 우리 뭐 특수한 주식회사인데 방위산업체인데 카이의 판단이 몇 개 넣는 게 맞다. 왜? 카이로서는 수익도 내야 되고 또 우리 방위산업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각 지자체 경쟁을 붙여서 솔직히 카이 입장에서는 그래요. 좋은 조건에 있으면 부지를 뭐 무상으로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자기 이익에 따라서 가는 게 맞는데 그걸 그 너무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 국가 기관 산업이고 또 한데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일정 정도의 그 조율을 하겠죠.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사천시의 임봉남 의원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촉구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뭘 주문을 했냐면, 관련 기관의 타 지자체 이전 방지를 위한 면밀한 준비와 대응은 기본적이고, 그러니까 항공산업 기반하고 인프라를 활용해서 하는 관련 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좀 확대를 하자. 그리고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투자 유치를 하자. 그리고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서 주거, 의료,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자. 저는 이 임봉남 의원의 그 어떤 발언에서 이러한 주장을,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든 없든 간에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 효과들 혹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마련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이런 논의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좋은 논의고 예. 주장은 아주 바람직한 주장이고 예.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 안 하면 또 유치하는데 힘들죠. 그렇죠. 서로 뭐 두 지에서 열심히 경쟁을 해서 이런 카이 같은 경우는 좋은 조건에 있는 바로 옆이니까 사실 공중에서 보면 같은 지역이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보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 보면 같은 지역인데 그 뭐 행정구역만 다를 뿐이지 같은 지역인데 그 카이 입장에서 보면 사실 비행기를 만든 입장에서 보면 깝깝할 겁니다. 맨날 싸워서 하면 우리 보면 똑같은 지역인데 그리 싶기도 하고. 일단 좀 뭐 논의가 좀 뭐 진흙탕 논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논의를 통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또 논의들이 거기서 촉발될 수 있으니까 각 지역 시의원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고 뭐 그 논쟁을 벌일 만한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위클리 이슈 파트 1 오늘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은 여기 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파트 1, 파트 2를 구분한 이유가 있나요? 너무 길어질까 싶어서 줄였습니다.